안녕하세요. 이대학고 선임기자 정보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역격차에 따른 시간 불평등에 대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른바 서울공화국 한국에서 서울로 향하는 것은 보통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상경 청년들은 월세와 생활비 벌기부터 스스로를 돌보기까지 해야 하는데요. 본가가 서울인 청년들과는 일상에서 쓸 수 있는 가용 시간이 달라집니다. 이는 기업들의 고스펙 요구와 맞물려 계급 고착화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상경 청년들이 겪는 시간 불평등과 여기서 이어지는 소득 자산 격차를 우리 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갈수록 질문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하튼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또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 두 가지를 섞어서 동시에 저를 타격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지방 균형 발전 문제와 청년 문제죠. 두 가지를 섞어놨으니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일단은 주안점은 이제 지방 청년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주안점은 이거는 국토 균형 발전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 중에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죠. 생각해 보면 부동산 문제도 사실은 거기서 엄청나게 격화되고 있습니다. 다 서울로 몰려오니 또 수도권으로 몰려오니 지방은 망가지고 서울은 미어 터지고 있죠. 폭발의 위험, 지방은 소멸의 위험, 이건 뭐 양측면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방에 기회를 주려고 해요. 다행히 조금씩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지방의 고용이 수도권은 거의 늘지 않았고 보니까 지방의 신규 고용이 10몇 %가 늘어났어요. 아마 근데 체감은 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지방의 관광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아마 3차 산업 분야의 창업을 많이 늘리지 않았나 또 고용을 많이 늘리지 않았나 싶어요. 예를 들면 부산만 해도 제가 자갈치시장도 한번 가서 얘기를 듣는데 중국계 관광객이 엄청 늘어났다고 해요. 중국계 관광객이 많이 먹기 때문에 일본 관광객이 잘 안 먹는데요. 뭐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에요. 아마 각자의 특색이겠죠. 중국 관광객이 정말로 도움이 된다 매출에. 자갈치 시장의 상인회장이시던가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어쨌든 지방 관광 수요가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방에 또 경제 정책을 할 때 지방에 또 집중합니다. 일부러. 재정 지원도 지방을 많이 늘려요. 예를 들면 서울보다 어떤 지역화폐 지급할 때도 10%씩 더 지급하죠. 그게 액수로 합산하면 꽤 돼요. 계속 더 늘릴 생각입니다. 또 지방 대학을 저희가 집중해서 또 키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는 소위 5국 3특 체제에 따른 또 서울대에 뭐 10개 만들기 아니면 지방 거점 대학 육성 여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예산 투자를 해요. 또 제가 기업들이나 산업 정책을 할 때 기업들에게도 이런 부탁을 하죠. 가급적이면 지방에다가 좀 해달라. 우리 지원하겠다. 그래서 살짝 압력도 좀 넣고요. 직권 남용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실 부탁하죠. 제발. 거기가 더 비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 특히 첨단 산업 분야는 전기 먹는 하마들일 텐데 수도권에는 앞으로 송전탑을 더 건설할 수도 없고 전기는 지산 지수 원칙에 따라서 생산지가 더 싸지게 될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이익이 될 거다. 장기적으로 더 심해질 거다. 그게 이렇게 제가 여러 얘기를 해서 지방에다 또 투자도 조금씩 더 하고 있어요. 지방 대학의 경쟁률이 올해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특히 부산은 해수부 때문이겠지만 해양수산 관련 학과들이 사상 최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해요. 어쨌든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획기적인 한 수는 없습니다. 재정 정책, 산업 경제 정책, 뭐 인프라 투자, 기반 시설 등등 모든 면에서 지방에 가중치를 주고 있어요. 이제 아예 법으로 강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게 대한민국 사는 길이죠. 그래서 지방에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또 미래 비전을 조금이라도 더 갖게 하고 또 산업이나 하다못해 공기업이나 뭐 배치도 좀 늘리고 이렇게 하면 지방의 효율성이 훨씬 높습니다. 수도권보다는 똑같은 금액을 투자했을 때 특히 장기적으로 보면 더하죠. 그래서 지방 청년들에게 당장 예를 들면 제가 청년 자산 형성 이런 것도 지방에 더 많이 혜택을 주려고 해요. 지방 청년들에게 더 많이. 그래서 뭐 자산 형성을 지원하든지 산업 경제 정책을 지방 중심으로 하든지 교육, 문화, 정주 여건들을 강화하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방에서 사는 게 오히려 수도권보다는 더 기회가 많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조금씩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뭐 한두 해 사이에 막 획기적으로 확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방향은 크게 틀고 있다. 지금 어렵겠지만 또 수도권에 온다고 해서 뭐 수급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래도 여기 희망이 있어 보이니까 수도권으로 오는데 하여튼 지방에 더 많은 기회를 만들도록 하고요. 또 청년은 이게 이제 사실 청년 세대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뭐 저도 비슷한 세대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똑같아요. 정말 힘들어요. 기성세대들은 객관적으로는 상황이 어려웠지만 희망이 있는 세상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면 웬만하면 취직되고 정년 보장되고 뭐 엄청난 욕심을 내지 않은 한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고. 근데 저 같은 세대들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았죠. 아마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가 최근에 엄청난 정말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데 아마 우리 세대가 제일 행복한 시기를 누렸어요.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을 막 벤치마킹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거의 같아지고 지금 추월 당하고 있죠. 잠시 반짝하는 시기를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참 희한하게도. 그런데 지금의 청년 세대들은 현실은 좀 아름다운데 미래는 암울한 정말로 특이한 시절을 살고 있어요. 정말 화날 거예요.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고려를 해야죠. 출생률이 낮아지는 이유도 그런 걸 겁니다. 뭐 출생률 낮아지는 게 누군들 아이 낳아서 결혼해서 가정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잖아요. 정말 잔인한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지금 당장도 중요한데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도 늘리겠다. 그러면 또 얘기해봐야 무슨 똑같은 정책 나열밖에 안 돼서 화날 것 같아서 어쨌든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이 질문에는 이걸로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답답한 질문이어서 말이 많네요.